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방어복랑금 자 얼마까지 죽여보셨어요? 제가 오늘 이제 소개시켜 드릴 것은요 방어복랑금 3,000만원어치를 죽여보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대신 그게 경험이 되셔서 지금은 방어복랑금을 뭐 번식하시기나 키우기에 달인이 되셨어요. 어느 정도 그게 또 경험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장님의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이야기에 어떻게 방어복랑금을 키워야 될지 그런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장님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정말로 방어복랑금을 어떻게 키우면 잘 키우고 또 어떻게 하고 번식을 하고 어떻게 물을 줘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도 다 또 알려드릴게요. 방울복랑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육이를 하다 보면 과거 3, 4년 전만 하더라도 이 상품은 굉장히 매니아들이 갖고 싶어하는 아주 인기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단 그러나 이 상품이 8잎 이상이 25만원에서 30만원. 지금 몇 년 전이에요? 3, 4년 전 되겠죠. 3, 4년 전에는 이런 입장이 한 8개 정도 있는 게 25만원? 15만원? 아니 15만원. 예, 15에서 20. 그 정도 됐대요. 15에서 20 정도 됐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정도의 규모라고 하면은 아마 수천만원어치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가격으로? 네, 그 당시 가격으로. 현재 가격은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거를 제가 알기로는 8잎 기준으로 절단한 거를 뭐 2만원 또는 3만원, 뿌리 내린 거는 3만원 이 정도에 유통되는 걸로 한다 보고 있는데 예전 3, 4년 전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격세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보면 이 방울복랑금을 잘 키우시는 분들이 전국에 고수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저도 그 고수들 중에 한 명이다 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고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과거 3, 4년 전에 이 방울복랑금을 재배하고 늘려서 판매를 해보고자 꾀했는데 3천만원 농장에서 3천만원어치 방울복랑금을 사다가 봄부터 키우다가 여름에 전멸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방울복랑금을 전멸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전멸시킬 수 있는지.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멸시키지 않으려고 하면 그치, 제가 전멸시킨 방법을 반대로 하시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렸는데 요것도 현재는 저 끝에 찍어주세요. 저 끝에 이거보다 작은 식물 10개 그 당시에 20개 정도 샀습니다. 20개 정도. 그 당시에 25만원 정도에서 30만원씩. 그러니까 한 600여만원 정도 투자가 된 거죠. 여기도 6, 700 정도. 그래서 지금 한 2년, 3년 만에 일부 많이 판매가 되고, 남아있는 것이 이 정도 되고, 저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이제 소중품 정도 되겠죠. 여기 찍어주시면 여기 이제 자구들도 많이 나오고요. 8잎 정도 잘라서 이렇게 키운 겁니다. 보통 이게 그 자를 때는 거의 기준이 그 정도 6에서 8잎 정도. 8잎 정도로 자릅니다. 8잎 정도. 색이 되게 이쁘네요. 8잎 정도를 잘라서 지금 뿌리를 내리고 배양시키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죽였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처음에는 이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키우다가 지금 오늘 온도가 30도가 되고 있는데 한 3, 4년 전에 약 40도씩 올라가는 그 계절에 욕심 때문에 방울복랑금이 여름에도 잘 자라는 줄 알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 데다가 물을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이 주고 한 40도 온도가 4, 5일 지난 다음에 와보니까 얘네들이 전부 물러서 죽어버렸습니다. 요거는 올봄에 번식하는 아이들이에요? 예, 작업을 한 거죠. 4월 말쯤에 요거 작업을 해서 지금 이 정도로 색깔이 너무 자구들도 이쁘다. 많이 나오고 키워진 거죠.
색깔은 왜 예쁘네. 얘 모주고 아까 저쪽에 바로 찍은 것 여기서 전부 자른 거죠. 그쵸. 모주. 이 방울복랑금은 특이하게도 잘라내고 나면 다시 자른 부분의 양쪽으로 이렇게 자구들을 뿜어내니까 이런 아이들이 1년 정도 자라면 내년 봄에 다시 한번 자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이거 자른 데서 되게 자고 나온 거 봐요. 예. 이제 3천만 원어치 방울복랑금 사가지고 저에게 남은 것은 다 죽이고 화분만 남았대요. 빈 화분만. 이 화분 정도면은 방울복랑금 엄청 컸던 아이였네요. 아까 대품. 저쪽에서 봤던 그런 대품 정도? 모주 대품 대품 정도. 예, 그렇죠. 근데 이 작은 분들은 더 많은데 지금 조금만 보여주신 거고. 예. 이게 저쪽이 중품 방울복랑금. 예. 화분만 남았어요. 3천만 원어치가. 이 화분 남아. 그때 거의 다 죽이고 건진 것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가 그 3천만 원치 중에서 5개 그 중에서 정도. 요 4개 정도, 5개 정도가 여기 찍어주시면 요거보다 작은 아이들이 살았는데 이제 3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모주가 된 거죠. 얘네들도 이제 모주급으로 커졌는데 왜 아이들이 이렇게 적어졌냐 하면 여기 적심을 했죠. 제가요. 적심을 해서 저쪽에 별도로 키우고 있고 얘네들이 현재 분이 작고 이쪽은 햇볕을 많이 과도하게 쬐이다 보니까 물 주는 양도 좀 적었고요. 물이 너무 잘 빠졌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미처 크지를 못했어요. 얘네들을 반그늘 쪽으로 옮기고 화분을 미리 크게 큰 데로 옮겨서 적당한 수분을 공급했더라면 지금보다는 알이 이 정도로 전부 다 커지는 대품 방울복랑인데 이 모양으로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별로 관심이 방울복랑 쪽이 없어가지고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전문가 되셨잖아요, 대신.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죠. 예. 아우, 다글다글 이쁜데 그래도. 너무 이쁜데. 자, 이것도 다른 또 방울복랑금입니다. 이 부분이 아까 그 대글대글하게 햇볕에 살아남은 것 중에서 올해 늘리려고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가 늘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적심해서 심어 놓은 거죠. 늦게 시작을 해 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많이 얼굴은 피지 않았지만 죽이진 않고 있습니다. 색은 진짜 이쁘게 들었는데 이게 햇볕이 좀 가해서 그런데 이게 금이 이제 이쁘게 들어갔어요. 지금. 이게 위에다 까신 게 뭐예요? 요거 하얀 종류가 마캄프 K라고 하는 비료입니다. 이거요? 이거 사장님 댁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 인터넷 보면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비료예요? 이게 서서히 녹죠. 한 2년 정도 녹아서 얘네들이 성장하고 뿌리 내리는데 많은 도움을 줘서 마캄프 K. 일본 제품입니다. 마캄프 K. 칼슘제 같은 거인가? 종합영양제죠. 종합영양제. 모든 식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과비의 위험성도 없고요. 아이들 성장에도 되게 도움을 주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제가 써본 결과로는 이 비료만큼 괜찮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건 이제 화분 위에다 조금씩 올려놓으면 돼요? 그렇죠. 그냥 심을 때 뭐 4-5개. 이런 거는 그러면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 마캄프 K 치면 많이 나올 거예요. 배수가 좋아야 됩니다. 일단은. 그러면 마사토 같은 게 많이 들어가요? 마사토가 들어가긴 하지만 마사토보다는 일반적으로 다른 흙들을 사용하죠. 왜 보습력을 어느 정도 유지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장님만의 또 특별한 또 흙이 있으신가요? 흙석기에 대한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마캄프 K라는 영양제랍니다. 종합영양제. 진짜 일본 거네? 하얀 알갱이에요. 하얀 알갱이. 그리고 이건 대리.
대립. 이제 물 줄 때마다 좀 서서히 녹아서 그런 거. 2년 정도 걸립니다. 다 녹아지려고. 흙은 기본적으로 섞는 방법을 제가 소개를 여기다가 해드릴 건데 화분 밑에는 반드시 이 정도의 굵은 대마사. 대마사. 배수충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대마사를 화분 밑에 깔아야지 배수력이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에서는 이 베란다의 무게 때문에 대마사를 안 쓰고 난석. 맞아요. 난석 이 정도 크기 이상 되는 거를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난석은 비싸니까 대마사를 충분히 화분 밑에다가 두툼하게 깔아줘야지 얘네들이 물 배수력이 굉장히 좋아서 올바르게 성장하고 여름에 죽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흙은 어떻게 섞느냐? 예, 마사입니다. 소립. 소립 마사. 마사 소립을 넣어주고요. 네. 요걸로 계산을 하게 되면 약 반 정도 되죠. 반 정도에다가 그 다음에 폴라이트. 이 폴라이트. 마사하고 폴라이트가 1대1이에요. 동급이네요. 예, 1대1로 이렇게 섞어줍니다. 일반적으로 상토는 유기질 상토가 있고 무기질 상토가 있습니다. 뿌리 내릴 때는 무기질 상토를 사용하시고 뿌리가 내린 거를 화분에 심을 때는 유기질 상토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유기질 상토를 이 흙과 폴라이트의 반 정도. 아까 넣었던 양의 반 정도. 예, 그렇죠. 요 정도 되죠. 반 정도를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산야초도 마찬가지로 마사토와 폴라이트 정도 1 정도 1대1 정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거를 잘 섞어줍니다. 아이들이 건강하다 이렇게 한다면 이 상토 양이 굉장히 눈에 잘 안 보이죠. 거의 안 보여요. 네. 이렇게 안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배수가 굉장히 좋아요. 거의 없어요. 없죠.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적으니까 상토를 1대1대1 상토를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더 1 정도요. 네, 1 정도. 마사토 1, 폴라이트 1, 산야초 1, 다 1대1 1로 해서 이렇게 해서 상토가 조금 보이 정도. 상토가 보이죠. 네, 이제 좀 보여요. 예. 이 정도로 해서 화분에다가 심어. 이게 9cm 화분인데 이 화분에 충분히 배수충 해주고 이 정도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걸 잘 섞은 흙을 여기 넣어주고요. 이렇게 넣어주고 이거를 만약에 다 심었습니다. 이렇게 다 심었습니다. 여기 방울복랑금이 여기 이제 다 심어졌다고 하면은 이 위에 이 정도만 되면 물 주면 폴라이트가 막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보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화장토로 이런 가는 마사를 이렇게 화장토로 해주셔도 되죠. 이렇게 키우시든가 이렇게 해서 하시든가 아니면은 더 예쁘게 하시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냐 하면 이 저곡토를 위에 덮어주면 수분이 좀 덜 날아가거든요. 이 저곡토가 이게 황토를 구운 거라서 이렇게 해주면 얘네들이 물 주고 난 다음에 얘네들 말라가는 것을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확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곡토로 해서 저곡토로 마무리를 해도 되는데 구태여 저곡토 안 하셔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가 저곡토도 넣고 뭐 별거 다 넣는데 그럴 필요 3가지만 넣고 아까 이 마캄프 K를 그거 조금 몇 개 올려놓고 4-5개 요런 화분에 한 7, 8알 정도를 어느 정도 넣냐 하면은 이거 빼내고요.
심었잖아요. 이렇게 방울복랑을. 그 다음에 방울복랑 주변으로 이렇게 7알을 마칸푸케이를 넣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흙으로 다시 그 부분을 싹 덮어주고 덮어주면 얘네들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고 난 다음에 심은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화장토로 덮어주면 아까 저처럼 하얗게 드러나지 안 보이게 않죠. 그렇게 예. 중간 정도에다가. 예, 근데 저는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위에다 올려놨는데 그럴 필요 없고 뿌리에 직접 이 마칸푸케이가 닿아도 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뿌리를 감고 있어서 오히려 영향을 더 많이 잘 빨아들이니까 속에다 넣어주면 되게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얘네들을 심고 이제 사계절 관리만 잘 하시면 얘네들은 굉장히 잘 크게 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야생화 선인장 뭐 바이오 세라믹 해가지고 이런 용토를 사가지고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 이런 용토를 사용할 경우 배수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쵸. 배수가 안 좋고 여기 찍어보세요. 제가 선인장을 전문으로 하지만 거의 하얗잖아요. 선인장에는 펄라이트가 더 들어갑니다. 1:1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1.5 이렇게 들어갑니다. 배수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방울복랑 같은 경우에는 영양을 어느 정도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러한 질석 같은 것들 이건 뿌리 잘 내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초기 발화 단계에서 발화 단계. 예, 이렇게 질석 같은 거 영양분도 많이 주는데 이것이 섞어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 팁을 제가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아이리스 슈퍼 배양토. 이거는요 모든 식물이 아이리스 배양토에다가 심으면 이렇게 성장하고 일본 배양토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요. 이 안에 성분은 세라믹 가공돼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영양제 아까 말한 그러한 것들도 섞어져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흙이 아니네요. 가립처럼. 예, 흙 아니에요. 진짜 가립처럼 돼 있네요. 예, 아이리스 배양토 이게 세라믹을 구운 거예요. 딱딱해요? 예. 딱딱하네요. 그리고 이 안에 섞여져 있는 이런 질석과 영양제가 영양제도 넣으셨어요? 미세하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아까 이 흙을 섞을 때 여기에 똑같은 비율로 이 정도를 넣어서 섞어주시면 얘가 공기층을 형성합니다. 돌의 효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배합했던 그 흙을 그냥 쓰셔도 되는데 예. 이건 또 사장님의 또 노하우라는 거죠. 이게 이거를 섞어서 해주면 아이들이 질병 여기는 이거 무균 처리된 거거든요. 이 흙이요. 이게 무균 처리가 된 거. 되고. 살균 처리가 돼서 여기 무균이에요. 세라믹 가공한 거기 때문에. 비싸지는 않아요? 요거 한 포에 인터넷에서만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리스 배양토를 어느 가게에서 판매는 안 하고 인터넷으로만 구입이 가능한데 요거 조그만 거 한 포에 보통 10,000원 정도나 11,000원 정도 하니까 이거 한 포 정도 사냐초 사듯이 사냐초도 10,000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10,000원이나 조금 더 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 집에서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섞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얘네들은 최상의 조건에 일단은 배수가 잘 되죠. 제가 3,000,000원어치 그 방울복랑을 줄인 가장 큰 원인은 배수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 섞어서 해주시면 굉장히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고 잘 될 건데 이제 향후에 물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어느 위치에서 키워야 되는가 그 물주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틀리고요. 그 다음에 어느 환경에서 키워야 되느냐 햇볕이냐 그늘이냐 반그늘이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람은 통풍이 잘 되는 곳은 당연한 거고요. 예, 그래서 그 위치에 따라서 이 얘네들이 얼마만큼 잘 성장하는지에 대한 거는 추후로 설명을 드리고요. 적심에서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 뿌리 내리는 방법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뿌리 내렸을 때
뿌리 내린 아이들은 요 정도 화분, 9cm 화분인데요. 네. 요 정도 화분에서 어느 정도 키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분을 갈아줘야죠. 예, 그래서 얘네들이 커가지고 자구가 2개, 3개 해가지고 어느 정도 크면은 요거보다 큰 화분으로 옮겨줘야 되고요. 그거는 제가 저쪽에 가서 다시 그늘에다가 그늘에 상토에 박아야 돼요. 상토에 박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 얘네들 물 마르지 않게 이걸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여기다 물을 디립다 붓게 되면 이 상토가 지금은 계절적으로 얘가 좀 늦게 적심된 거거든요. 네. 늦게 적심이 된 상태에서 얘네들을 물을 때려 놓으면 얘네들이 죽어요. 뿌리 못 내리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살짝만. 수분 관리만 하면은 얘들 뿌리 잘 내립니다. 네. 뿌리가 내리고 난 이후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러한 흙에다가 해서 이렇게 옮겨 심는 거예요. 뿌리 내려가지고 여기 보면 상토 좀 들어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그 다음에 이러한 S라이트를 안 넣어도 돼요. 왜 그렇게 되냐면 아까 세라믹 그게 들어가면 가공한 게 들어간 거니까 그게 들어가면 되니까 이런 거 구태여 넣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해가지고 봄에 적심하면 여름쯤이면 이 정도 커지거든요. 4월 달에 적심해서 뿌리 내려서 그럼 이 정도로 커지게 되면 얘가 이제 여기서 크는데 한계가 있어요. 네. 크는데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큰 거를 어느 정도 분에다 이렇게 큰 데다가 옮겨주는 거죠. 옮겨줘서 흙은 똑같이 쓰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옮겨줘 가지고 여기다 키우면 여기서 이렇게 자라다가 1년 정도 자라면 이쪽 좀 더 큰 걸로 이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아, 같은 화분인데 예, 여기서 계속 키우는 거예요. 계속 키우는데 이렇게 키우는 과정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물 관리와 햇볕 관리, 통풍은 기본적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한테 물 관리를 하면서 저면 간수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가 뜨거울 때 위에서 물을 뿌려주면 여기 물방울이 남으면 얘네들이 그 물방울 남은 게 돋보기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탑니다. 그리고 색깔도 예뻐지지가 않아요. 저면 간수하는데 그냥 저면 간수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하이포넥스 정도. 하이포넥스는 우리가 많이 구입할 수 있잖아요. 예, 여기도 물론 당연하게 마캄프K를 넣어주고요. 하이포넥스까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저면 간수를 해서 키우게 되면 아마 지금은 저면 간수는 안 되죠? 예, 지금은 안 되죠. 봄하고 그건 다음 시간에 네, 한다고 다음 그러니까 시간에. 아마 요렇게 1년 정도 되면 키웠다가 그 다음에 저 끝에 있는 저 것만큼으로 정도까지 키울 수 있다. 변화가 되면 하나를 가지고 한 3년이면 한 20개쯤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